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경기 침체가 과거의 침체하고는 다르다. 오일 쇼크나 혹은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나 모두가 외부의 충격으로 왔기 때문에 외부의 충격의 요인만 해소가 되면 V자 반등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지금은 외부의 충격이 하나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충격이 오고 있고 내부의 충격도 지금 장난 아니다. 예, 수출이 적자가 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게 실물 경제가 예상만큼 반등하지 못하는 것, 이것도 저는 충격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런 상황이라서 결국 말입니다. 경기 침체가 떨어져서는 쉽사리 올라가지 못하는 L자형 어떤 경기 침체가 될 거다. 그래서 고통의 깊이가 굉장히 클 거다. 그 말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사실 제 나름대로는 지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 그 지표를 활용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미국의 제이컵 루 전 재무장관입니다. 지금 매일경제에서 마련한 뉴욕 포럼에서 말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나 하면요. 앞으로 1, 2년은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게 미국식 표현을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니까 이렇게 해놨지만 이거 굉장히 단호한 표현입니다. 그 앞전에 말했던 게 세계 경제 불확실성은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에 있다. 이 표현도 썼습니다. 결국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의 어떤 연장이 앞으로 1년 내지 2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1년 2년이지 이게 순식간에 경기 침체가 왔다가 순식간에 회복하는, 그러면서 뭔가 부자를 꿈꾸는 사람들이 쉽게 부자가 되는 그런 상황하고 지금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오랫동안 장기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말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내놓은 지표도 보면 이 제이콥 루가 이야기하는 제이콥 루 장관이 이야기하는 이 말이 틀리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까지의 세계 경제 전망을 나타낸 지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GDP 성장률은요. 2022년에 3.4%까지 떨어지고요. 내년에는 2.3%까지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2024년에도 2.9% 성장이 멈춘다는 겁니다. 그러면 2025년 이후에가 좋아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2.9% 성장도 굉장히 낮은 수치거든요. 올해처럼 2024년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년은 더 어렵다는 이야기죠. 실제 말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보면 말입니다. 2021년에 4.0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올해죠. 8.4%입니다. 그리고 2023년 내년에도 6.2%예요. 많이 안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2024년 앞으로 2년 후인데도 3.9% 떨어지는데 멈춥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결국은 말입니다. 성장률은 저성장률이고 물가는 고물가, 스태그플레이션이 더 닥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 우리가 투자를 하더라도 장기 안목을 보고 가야 되고요. 우리가 분노에 매수한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게 과거처럼 뭐 코로나19의 위기 3월 달에 3월 19일 날 최악으로 빠졌기 때문에 3월 달에 분노의 매수를 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사태가 생각보다가 이게 쉬이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닥이 말입니다. 바닥이 뾰족한 바닥이 아니라 U자형 널찍한 바닥이라는 거. 널찍한 바닥. 이럴 때는 고통이 굉장히 큽니다. 진짜 어떤 때보다 고통이 큽니다. 이게
이 고통의 기간, 널찍한 바닥, U자형 바닥, 이 바닥, 예, 이 바닥을 잘 못 견뎌내잖아요. 그럼 줄줄이 망하는 겁니다. 줄줄이. 저는 2024년까지 견뎌야 하는 이 이야기가 어쩌면 말입니다. 우리가 최악의 순간을 오랫동안 갈 테니 그 고통 속에서 견뎌내야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예, 이게 소비자 물가만 이런 게 아니잖아요. 금리도 계속 올라갑니다. 예, GDP 성장률은 앞서 보여드린 대로 마찬가지지만 세계 기준금리 변화 보세요. 올해는 4.69입니다. 내년에는 5.60이에요. 내년에 5.60. 그러면 올해보다 내년 금리가 더 높이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말입니다. 2024년이 돼도 4.42%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야기했던 L자형의 모양 지금 뭐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바닥이 예, 최악의 상태에서 오랫동안 가는 거 말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여러분 우리가 강력하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이것을 단순하게 보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예, 이 오일 쇼크나 IMF 외환 위기나 글로벌 위기나 이런 위기의 어떤 총합이 지금의 위기다. 그 말씀 제가 드렸죠. 지금 그렇게 가는 모양새라 사실 굉장히 좀 두려워요. 여러분, 시장은요. 시장은 물론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시장의 변화라는 건 그 어느 때 어느 곳에든 예, 이게 변하는 게 예측 불가하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예, 이게 변동성이 심하거든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분명한 것은 역사적인 어떤 사실과 현재 어떤 상황 이것을 감안해서 분석을 해보면 미래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은 나오는데 지금 미래에 대한 생각을 쭉 지표로 봤을 때 길게 갈 거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2024년까지 견뎌라. 이것은 여러분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미리 우리가 계속 준비해 가야 됩니다. 장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만 쌓아 놓는다고 사실 안 된다. 그러면 뭘 더 해야 되느냐. 여러분 어떤 직업이든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현금을 쌓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직업의 귀천을 따질 때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왜? 경제 침체, 경제 위기가 오래 갈 거니까요. 예,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예, 내가 일해서 돈 버는 수밖에 없거든요. 돈을 벌어서 쌓아놔야 되는 거.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2024년까지 견뎌라 이 말을 제가 아이템으로 선정하면서 저도 마음이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 예, 또 현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고요. 거기에 대한 대응책 차곡차곡 우리는 준비를 해 가야 됩니다.